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엄포와 11월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와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고, 그는 이 관세가 펜타닐과 같은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관세가 위협인지 그리고 약속인지 또는 협상 도구인지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생각이 들어 이러한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전적으로 믿지 않아 기업들의 실적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에 증시는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 공개된 FOMC 회의록은 당시 회의 분위기가 신중한 금리 인하의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시사했고, 이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만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으로 미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연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추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 금리를 더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다음 달 17일과 18일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를 향해 하락하고 있고 경제가 최대 고용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예상과 부합하게 된다면 지금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중립적인 기조로 금리를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되고 있어 다음 달 25bp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은 63%대로 내려왔고, 내년 역시 당초 예상했던 4차례 금리 인하에서 3차례 금리 인하로 전망이 후퇴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338달러로 마감했고 360달러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틀간 하락세를 거치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하면서 멕시코에 공장을 둔 테슬라 역시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같은 관세 부과는 또다시 무역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 공급 업체들의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부품을 공급하도록 독려했고, 테슬라는 당초 내년 초부터 멕시코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텍사스 공장 확장으로 계획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며,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고 매출 역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로 미국 대선 이후 주가는 무려 3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인공지능 정책을 조율할 AI 차르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러한 AI 차르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선도 지위를 유지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AI 차르 인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정책 또한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뚫을 기세를 보여줬지만 현재는 9만 달러 초반대로 떨어졌고, 이렇게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벽이 심리적 저항선이 되면서 이제는 10만 달러를 뚫기 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 가격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은 규칙적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거침없는 질주를 했고, 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폭등세의 자극을 받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지만 지금까지는 ETF에 신규 자금이 몰리면서 이 매물들을 받아내 비트코인 상승 흐름을 지속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개미들까지 나타나 비트코인 단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은 빅테크가 뒤로 처지고 소재와 산업, 금융과 같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한 달간 8%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여기에 소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중심의 S&P 400 지수도 살아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기가 되살아나면 중소기업들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주식은 지난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수익은 3%까지 내리면서 S&P 500 지수가 6% 이상 상승을 한 것에 대비 굉장히 초라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S&P 500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대선 이후 개선된 시장 심리와 친기업적 정책 환경, 그리고 견고한 이익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이러한 거시적 긍정적인 요인은 증시를 더욱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나스닥 역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신고가 코어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은 계절성이 가장 좋은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열강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 회복과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해소가 되면서 여전히 증시 상승에 대한 스토리는 연말까지는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최근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날 소폭 오르며 136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장중한 때 139달러까지 올랐지만 이내 이러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현재는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시가총액도 3조 4,999억 달러로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최근 주춤한 원인으로 바이든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의 이슈는 반도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점과 AI용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장 폐지에 관한 리스크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까스로 상장 폐지를 면하더라도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이 공시를 통해 드러날 수 있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투자 악재로 또다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압도적이라 JP모건을 비롯한 기관 15곳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현재 대부분의 기업 중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이상 시험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암젠의 주가는 이날 4% 이상 하락했고 장중한 때 12% 이상 급락을 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26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마리타이드를 투여받은 비만 환자들은 1년 만에 평균 20%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지만 이번 이상 시험에서 최대 25%의 체중 감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실제 결과는 20%로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 암젠의 주가 급락으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1% 가까이 상승하며 235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최근 버핏의 매도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현재는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는 22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다나는 새로운 CEO를 임명하고 고속도로 사업 매각과 2억 달러의 비용 절감 캠페인을 포함한 구조 조정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9% 이상 상승했고 크루즈 회사인 로열 캐리비언은 주요 기관의 아웃퍼폼으로 등급을 올리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 스텔란티스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이날 주가는 5% 이상 하락했고 배터리 저장 회사인 플런스 에너지는 3분기 매출이 12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 이날 주가는 1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온라인 회의 제공업체인 중커뮤니케이션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8% 이상 하락했고 전기 자동차 회사인 리비아는 생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60억 달러 이상의 정부 대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